자신이 우울증 환자라면서 어떤 특혜나 배려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많이 만나요. 그들을 자세히 보면 저게 과연 우울증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우울한 거고 이제는 병까지 수단으로 써먹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우울장애가 범죄와 연관이 크다는 인식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경계선 인격장애래. 너 나쁜 사람이래. 고유정이래. 사실은 뼛속까지 찌질한 어떤 인간이 남들 앞에서 이 포토라인 일생에 처음 사람들이 이 정도에 나한테 관심. Little Indian boys went out to dine. One took his little self and then they were nine. Nine little Indian boys sat up very late. 몇 년 전 떠들썩했던 대기업 모녀의 소리 지르는 영상들. 엄마는 필리핀 가정부한테 소리 지르고 딸은 남편이랑 애한테 소리 지르고 그게 기분의 문제로 보이세요? 성격, 인격의 문제로 보이세요? 네, 뭐 잠깐 우울하거나 슬퍼서 그렇게 소리 지를 수 있죠. 그러면 어느 신문사 손녀가 운전기사에게 소리 지르던 영상, 그건 기분의 문제로 보이세요? 성격의 문제로 보이세요? 교육의 문제? 그러면 교육이나 가정 환경으로 달라지는 건 기분인가요? 아니면 성격이나 인격인가요? 평소 우울증에 심하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애인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이건 우울증 때문에 일어난 행동이 아니고 그 사람이 평소 삐뚤어진 자기애로 인해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만약 오로지 우울증만 심한 사람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자살을 했겠죠. 자신이 우울증 환자라면서 어떤 특혜나 배려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많이 만나요. 그들을 자세히 보면 저게 과연 우울증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우울한 거고 이제는 병까지 수단으로 써먹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 기자분들은 이미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서 제가 더 욕을 할 필요는 없겠고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따라붙는 우울장애, 정동장애 이야기에 대해 그러려니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저번 영상을 만들면서 잠깐 끼어가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졌어요. 인격장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그 성격으로 인해서 우울이나 불안, 분노, 양가 감정들을 가진 거지 우울장애가 범죄와 연관이 크다는 인식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위에 말한 저 대기업 모녀의 따님분, 저 언니는 그 이전에도 한번 사고를 쳤죠. 그때 법원 출석을 할 때 패션이 또 사람들에 의해서 분석이 됐는데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고 있던 코트가 국제 보호종으로 지정이 된 동물의 모피였어요. 그건 기분의 영역일까요? 인격의 영역일까요? 오늘 너무 우울해서 이 옷을 꼭 사야겠어. 뭐 그럴 수 있죠. 우울한 기분이 드는 것까지는 기분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옷을 사는 거는 그 행동은 인격이나 성격의 문제로 가는 거죠. 정동장애, 기분장애는 말 그대로 기분, 감정의 문제죠. 부적절한 감정, 기뻐야 하는데 슬퍼, 계기도 없는데 죽고 싶어, 미운데 사랑해, 또는 기복이 미친 듯이 막 심해. 장애라는 단어는 나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란 의미이기도 하고 이형 양극성 장애에 오진받는 분들 중에 가장 가여운 분들이 물론 다 가여워요. 현재도 오진을 받은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겠죠. 의사 입장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100분 이해해요. 위키피디아에 어떤 분이 올리신 표현처럼 의사 입장에서는 재앙일 것 같아요. 그래도 가여운 분들이 경계선 인격장애라고 오진을 받는 분들이에요. 안 그래도 그냥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평생을 자기 비판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경계선 인격장애래. 너 나쁜 사람이래. 고유정이래. 그게 왜 오진이 되는가 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건 일단 신체 증상에서 차이가 지잖아요. 수면욕이나 식욕이 없어지는 데서 차이가 크고 또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서 양극성 장애자들은 남을 조종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자기애성 성향이 강한 쪽 예외가 있긴 하겠죠. 무엇보다 성격 장애자들은 자기 성찰을 못하는 게 특징이잖아요. 남이 나쁜 거고 세상이 나빠서 좋은 사람인 나를 괴롭히는 거고 이 멋진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 거지 자기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전 영상 살아볼 이유에서 잠깐 언급했던 만약 경계선 성격장애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해버리면 자살 말고는 선택이 없었을 거라고 했죠. 경계선 성격장애, 자기애성 성격장애, 반사해석 인격장애 이 사람들은
정말 때로 어떤 분 표현처럼 사람이 아닌 것들이 사람 흉내를 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게 해요. 저는 이 사람들 굉장히 싫어해요. 경계선 인격장애자들은 정말 다 나가떨어져요. 유명한 심리치료사들이나 교수님들한테 실패의 쓴맛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와야 할 사람들은 안 오고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온다. 이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을 만든 사람들도 아마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이랑 자객성 성격장애자들일 거예요. 경계선 성격장애자들, 나르시스트들. 이 나르시스트라는 단어가 요새 너무 유행처럼 사용이 돼서 예전부터 쓰이던 자객성 성격장애가 저는 좀 더 마음에서 편하긴 한데 말로 하려다 보니 나르시스트가 편하긴 하네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이상한 걸 몰라요. 병원이나 상담사를 찾아가게 되는 과정도 가족이나 학교, 직장에서 너무 트러블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들이 우울증이나 불안, 불면증을 겪게 되는 이유도 나는 잘못이 없는데 타인들이 세상이 나를 괴롭혀서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나를 안 알아봐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상과 현실과의 괴리 때문이에요. 일단 성격에 대해서, 자기 성격에 대해서는 치료의 필요 자체를 못 느껴요. 자기가 이상하다는 걸 전혀 몰라요. 자기 사고가 이상하다는 걸 전혀 몰라요.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는 불수의근처럼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어떤 어색하거나 이치에 안 맞는 상황이 벌어져도 자신이 뭔가 잘못된 사고를 하고 있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캐치를 못해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어색하다? 살짝 느낄 수는 있어도 그게 자기 때문이라고 자기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안데르센 눈의 여왕에서 카이처럼 거울 조각이 눈에 박혀서 이 세상이 아예 다른 세상으로 보이는 것처럼. 제가 특수상담대학원 시험을 볼 때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면접 때 제가 했던 말이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현실에 단단히 발붙이고 하늘을 향해 꿈을 꾸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였어요. 그리고 붙었어요. 근데 그건 전략이었어요. 저는 박지선 교수님 진짜 좋아요. 정말 너무 사이다예요. 실은 뼛속까지 찌질한 어떤 인간이 남들 앞에서 이 포토라인 일생에 처음 사람들이 이 정도의 나한테 관심을 보여준 여기서 얼마나 멋있게 보이려고 그 전날 정말 머리를 굴렸을지가 보여요. 또 보면은 저와 피해자는 세상에서 비극적으로 희생양이 된 셈이죠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러니까 기자한테 자기를 포장하고자 하는 글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는 정말 뭐 몸을 놀리거나 파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 가진 자들에 대한 반감이 범행의 사이코패스 특성 중에 하나가 웅대한 자기상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솔직한 제 마음은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 반사회성 인격 장애자들,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들 이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건 아마 그들이 치료되는 거 아닐까?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 얼마나 환상 속에 살고 있는지를 깨닫는다면 그야말로 지옥 아닐까?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면 이렇게 환상의 집을 지어놓고 그 속에 숨어서 살고 있는지, 그들의 머리채를 끌어잡아서 그들이 외면하는 현실을 억지로 보여주고 그래서 죽고 싶게 만들고 싶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또 그 셀럽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주의를 딴 데로 돌리면서 정작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는 그 입 꾹 다물고 그 고집스런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포토라인에서 김태현의 행태가 그 사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먼저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제가 이제 기자님들 질문 일일이 다 답변 이제 못 드릴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서는 정말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살인을 구하는 대상이 기자잖아요. 결국은 내가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를 굉장히 신경 쓰는 거고 자기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고개를 절레절레 졌거든요.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진짜 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게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내가 이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이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벗어줄 수 있냐고. 근데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안 벗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벗고 네 하더니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 정말 그 보는 표정이 많이 왔네. 잘 찍어. 딱 이 표정이에요. 마스크 한번 벗어주실 생각 있나요? 사실은 뼛속까지 찌질한 어떤 인간이 남들 앞에서 이 포토라인 일생에 처음 사람들이 이 정도의 나한테 관심을 보여준 여기서 얼마나 멋있게 보이려고 그 전날 정말 머리를 굴렸을지가 보여요.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변연계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니까 논외로 두고 경계선 성격장애나 자기애성 성격장애자들, 나르시스트들 그들이 그렇게 된 데에는 물론 그만한 고통과 결핍이 있죠. 이해는 해도 공감은 할 수 없고 공감할 생각도 없는 게 기회는 끊임없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약해서든 두려워서든 아니면 더 편해서든 그걸 계속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건 자신이 그 기회에서 눈 돌렸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타인과 세상을 계속 힘들게 만들고 더 나쁘게 만들잖아요. 이 정도로 싫어한다라는 건 이건 아마 공포죠. 저는 아마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나르시스트들은 왜 그렇게 혐오하는지 알아요. 제가 그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속이 더 빤히 보이고 머릿속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대강은 알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너무 보기 싫고 불편한 거예요. 근데 경계선 성격장애나 반사회성 성격장애자들은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자기 합리와 거짓말을 보거나 특히 어린아이나 동물, 자기보다 약한 존재한테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 보거나 반사회성 성격장애자들 범죄 보면 며칠 잠을 못 잘 정도로 부들부들 떨었어요. 내 삶이 힘들 정도였어요. 이 정도로 싫어한다는 거, 내 삶의 방향을 한번 틀었을 정도로 싫어한다라는 건 공포죠. 엄청난. 이 영상은 나중에 길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범죄에 대해 보도가 나올 때 그 범죄자가 성격장애여서 기분장애를 겪는 건지, 기분장애만 가지고 있는 건지, 그거 중요한 거거든요. 성격장애, 아니 장애까지 가진 않더라도 그 성향이 있어도 기분장애가 올 수 있어요. 자신에게 맞춰서 외부를 바꾸려는 특성이나 증상을 가지는데 거기에서 오는 괴리가 끊임없이 우울이나 불안, 분노를 만들어내죠. 당연히. 자기 생각이 자기 셀럽이야. 나 너무 멋있어. 근데 쟤는 날 그렇게 안 대해주네? 내가 샘나나 봐. 한두 명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온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런 사고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안 힘들겠어요? 안 우울하고 안 화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성격을 문제로 병원을 스스로 찾아가는 건 잘 없죠. 제가 우울증 환자, 정동장애 환자들은 다 순하고 범죄와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경계선 성격장애, 반사회성 성격장애자들이라고 해서 꼭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요. 평범하게 조용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대신 자기 주변 사람들, 자기 가족, 자기 아이를 열심히 괴롭히면서 제2의 성격장애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성격장애자한테서 자라면 성격장애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정상, 비정상의 개념까지 해서 성격장애와 정동장애에 대해 나중에 자세한 영상을 만들 생각인 거고요. 만약에 내가 나쁜 사람 같아서 내가 자꾸 분란을 만드는 것 같고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시면 그분이야말로 이형 양극성 장애 아닌가 감별진단 다시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경계선이나 나르시스트, 자기애성 성격장애자들은 자기가 나쁘다는 생각을 거의 대부분 못해요. One took his little self and then there were nine little Indian boys sat up very late.